안녕하세요. 금나침반입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통대안을 해야 될지 채무통합을 해야 될지 그 결정을 쉽게 못 내리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만 오늘 채무자분 한 분 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 통대안하고 채무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점과 장점이 뭔지를 좀 알려달라. 그러면 아무래도 결정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사실 뭐 이전 영상들 다 뒤져보면 장단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이 장단점만 가지고 하나의 상품 가지고 장단점만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례를 들거나 비교를 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한번 이 채무통합 이 상품에 대해서만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. 채무통합 이렇게 들어보면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. 뭐 어떤 누구는 여러 곳에 있는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주고 어떤 누구는 이걸 저금리로 그냥 통합하고 저금리 통합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또. 자,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상품은 이금융권인 이 저축은행하고 아이고 진짜 저축은행하고 그리고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캐피탈 취급 신용대출 상품입니다. 신용대출 상품. 자, 이 상품은 또한 간단하게 작용만 말씀드릴게요. 간단하게 아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때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또 아쉽게도 이분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상품의 장점하고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요? 자, 채무통합 장점.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? 말 그대로예요. 말 그대로. 채무를 통합한다. 대출 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건수 감소. 자,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의 효과가 발생이 된다. 어떻게 되느냐? 대출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채무를 통합을 하잖아요. 묶어버리잖아요. 그러면 월 불입금이 감소가 됩니다. 아니, 대출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월 불입금액이 줄어들죠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도 또 있어요. 어떤 거냐? 자, 대출이라는 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 4군데를 가지고 있어. 그럼 4군데가 다 상황 길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오늘 다 모든 대출이 발생돼 가지고 5년 만기, 원리금 5년 만기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뭐 이것은 1년 전에 받은 것도 없고 하나는 뭐 작년 10개월 된 것도 있고 3개월 된 것도 있을 것이고 2년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. 이제 1년만 지나도 만기, 2년만 지나도 만기, 아니 3년 아니면 5년 가까이 다 돼야지 만기가 되는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. 얘네들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버리죠. 그럼 단 한 건이 돼버려요. 단 한 건이 되잖아요. 그럼 이제 1년 남은 애를 예를 들어서 1년 남은 애를 채무통합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할게요. 1년 남은 애를 5년으로 나눠버린 거예요. 2년 남은 애를 5년으로 나눠버린 거고 다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월 납입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.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년만 갚으면 이거 끝나면 다 갚는데 다시 이걸 5년으로 늘려버린다는 얘기예요. 다시 5년으로 늘려버리면 당장 납입금액은 줄일 수 있지만 총 납부하는 이자 있죠. 이건 또 다시 늘어나요. 이런 단점이 있어. 그러니까 이자 지출만 생각을 한다. 그러면 이거 단점으로 가야 되나? 이자 지출만 생각한다면 이건 안 해야 맞아요.
근데 이 채무통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연락을 주신 분이에요. 이 말은 곧 내가 지금 1년 남은 거, 2년 남은 거 있지만 얘들 다 상환하기 전에 나 이미 뻥 터져서 사고 날 것 같다. 이런 분들이죠. 그러니까 당장 이자를 총 납입 이자죠. 총 납입 이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일단 납입 금액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 생활비 좀 늘리고 빚 갚는데 돈 조금 줄이자. 그래서 숨 좀 쉬면서 살자.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. 이런 분이시죠.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.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? 제가 항상 말했죠. 신용 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. 왜? 대출 건수가 4개일 때하고 하나일 때는 신용 점수가 완전히 틀리죠. 그러니까 일단 당장 채무통화를 하게 되면 신규 대출이라는 게 하나 발생이 돼요. 4건 중에 3건이 4건을 하나로 통합하잖아요. 그럼 내 건이 하나가 되는데? 라고 하지만 일단 신규 대출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.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, 그러니까 신규 대출이 발생되면 신용점수는 무조건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기존 대출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신용점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. 가파르게. 그러니까 상승 그 시간이 더 빨라지죠. 그만큼 신용점수가 빨리빨리 상승하고,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가 자금이 가능하게 되죠. 이 부분이야 뭐 대출을 늘리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, 그래도 당장 좀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. 채무통합을 하고도 당장 돈이 좀 급하신 분들. 이런 분들은 이 채무통합 상품을 이용을 했을 때 이 장점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단점을 볼게요. 단점. 이금융권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고 했죠. 그러면 뭐예요? 이자가 낮지를 않죠. 이자가 높다. 뭐 높다라고 판단하면 고금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요즘 채무통합은 고금리보다는 중금리에 많이 속하는데, 이자 상한선이 지금 20%로 예전보다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10%대 중반에 많이 나와요. 신용이 좀 좋으신 분들은 10%대 초반, 13% 뭐 이쪽에서도 12, 3%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10% 초중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여기서 많이 나와요. 자, 그리고 아까 제가 월 불이익 금액이 감소하지만 이자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. 총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, 총 이자 지출이 지출 상승이 맞나? 갑자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, 총 이자는 늘어난다고 했죠. 왜? 1년짜리를 5년으로 늘려버리고, 이제 2년 남은 놈을 또 5년으로 늘려버리고, 3년 남은 놈을 5년으로 늘려버리고, 이렇게 대출 기간을 다시 쫙 늘려놔버리니까 총 납입하는 이자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. 근데 매달 납입하는 이자는 똑같아요. 왜냐하면 원금이 똑같으니까.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 기간이 짧은 애들을 다시 늘려놔버리니까 총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. 이런 단점이 있고, 두 번째가 이금융권 상품이라는 거. 이금융권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신용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죠. 당연히 뭐 두세 건, 서너 건 있는 것보다 하나 있는 게 낫긴 하지만 1금융권보다는 어찌됐든 신용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. 자, 이렇게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금융권 대출, 이금융권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저축은행, 캐피탈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. 카드론, 현금 서비스 이것도 있고, 그리고 대부업체 이용하신 분들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. 다만 대부업체는 2건 이상, 두 건이 초과돼 버리면 안 돼요. 무조건 최소 2건 이내로는 대부업체를 맞춰놔야 돼요. 자, 이렇게 내가 대출이 있어. 근데 이거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.
그러면 솔직히 채무 통합을 해가지고 일단 납입 금액을 줄여서 연체할 수 있는 이연 부담을 최소화시켜놔야 돼요. 만약에 연체를 해가지고 연체 기록이 떠버린다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뭘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이 방향으로 선을 잡아야 돼요. 거기에다가 내가 1금융권 대출도 좀 있어. 적은 편이 아니야. 근데 2금융권 대출이 많은 건 아닌데 뭐 두세 건 이렇게 나눠져 있어.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. 어찌됐든 대출 건수는 줄여놓고 보는 것이 최고예요. 줄여놓으면 이자 많이 나간다면서 상한기간 늘려놓고 월 납입 금액이 부담이 안 간다면 5년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. 그런다고 3년만 잡아도 되고, 아니면 내가 일단 길게 잡아놓고 그 동안에 매달 남는 여유자금은 꼬박꼬박 잘 모아놨다가 이걸 중도상환 이렇게 부분 중도 상환을 해버리면 원금이 또 빨리 없어지죠. 그건 본인이 잘해야 돼. 본인이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, 내가 월 이제 여유자금이 늘어나니까 전에 뭐 못 쓰던 것들 팍팍팍 다시 쓰고 그러면 또 도루묵이니까. 다만 이 여유자금을 늘리자는 것은 앞으로 연체를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줄이자는 의미로 여유자금을 늘리자는 거지, 안 썼던 돈들 다시 쓰자는 의미로 여유자금을 늘리자는 건 아니니까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고요. 자, 오늘은 채무 통합을 했을 때 그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